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좀 긴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IT 시스템의 구조예요. 이 구조는 제가 지금까지의 그런 일하면서 그리고 뭔가 개발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이렇게 총망라한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제가 조만간 유료 강의로 진행을 할 부분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사실 들으셔도 충분히 내용을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클라우드 하실 분들, 또 아키텍처를 다루실 분들, 그리고 물론 개발자분들까지도 이 내용을 좀 이해하시면, 또 중요한 게 우리 비전공자 분들께서는 좀 귀담아 들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확신이 있네요. 자, 한번 해볼게요. 꼭 이번 영상은 꼭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서비스를 만들든 뭔가 그 개발을 하든 어떤 시스템이라는 것들을 만들어 가잖아요. 이러함에 있어서 이게 어떤 구조와 원리와 어떤 그 실체로 되어 있냐라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그러면 깔려 있다라고 하는 느낌의 것이 인프라입니다. 인프라. 그러면 인프라는 뭘 말하냐? 인프라는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이렇게 표시할게요. 하드웨어의 네트워크까지는 뭐 인프라로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인프라라는 건 그래서 서버들이 있고 이렇게 서버들이 있고 예전에 뭐 서버가 실제 있었고 지금도 클라우드 어딘가에는 그 데이터 센터가 있고 데이터 센터 안에는 서버가 있어요. 자, 인프라와 이렇게 선으로 그냥 연결을 해 놓을게요. 또 다른 인프라 간에 연결이 있죠. 이게 네트워크입니다. 자, 네트워크 있죠. 네트워크 있고 이렇게 서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의 레이어들을 다뤄서 인프라라고 해요. 그래서 뭐 인프라 담당자가 무슨 작업을 한다. 뭐 하드웨어 작업에 속하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네트워크라는 것도 우리가 좀 인프라 영역이기도 하고 별도로 좀 이해할 부분도 있어요. 자, 이러했을 때 클라우드의 초기가 여기를 많이 담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IaaS라고도 표현하죠. Enterprise 서비스. 뭐 요건 같이 매핑 시켜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인프라만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죠. 자, 결국은 인프라, 서버라는 위에 살짝 터치를 하면 운영체제가 있겠죠. 자, 이 운영체제가 있고 클라우드로 치면 뭐 하이퍼바이저나 뭐 가상화를 할 수 있는 도커나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건 조금 복잡해지니까 간단하게 이 위에 애플리케이션이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결국 애플리케이션들이 구동되는 거예요. 서버에서도. 자, 단말에서도 애플리케이션이 구동돼서 우리는 앱이라고 표현을 하죠. 단말에서는 앱이라고 하고, 이 또 다른 서버 위에, 인프라 위에 또 다른 애플리케이션이 구동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은 다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게 어디서 동작되냐에 따라서 단말이면 앱이고, 뭐 서버면 서버 애플리케이션으로 해서 뭐 백엔드 시스템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애플리케이션이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능이란 걸 해주는 거죠. 기능. 그러니까 이것들을 그리고 총망라해서 뭐라고 하냐면 소프트웨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렇게 나뉘어진 거고, 자, 소프트웨어 중에는 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도 소프트웨어고 서버 어플리케이션, 백엔드도 소프트웨어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을 이제 개발자가 보통 이제 개발을 하죠. 자, 그래서 개발자라고 하고 요즘은 뭐 프론트엔드 개발자, 요즘이 아니라 이제 많이 그렇게 정착이 됐죠. 자, 백엔드 개발자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여기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아키텍처인데 이 어플리케이션들을 예전에 백엔드 같은 경우도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으로 다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뭐 조금 어려운 말로 모놀릭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한 덩어리였던 거를 이렇게 조금씩 쪼개고 있는 추세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고 하고요.
또 지금 뭐 많이 쓰여지는 뭐 카프카라든가 이렇게 메시지 큐, 요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통신하는 뭐 요러한 백엔드의 어떤 그 기능 간에 통신하는 것들을 뭐 이렇게 구성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여기를 약간 요렇게 해가지고 이게 어떤 모양이냐,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를 이제 아키텍처라고 말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아키텍처가 가장 긴 기간 동안 이렇게 했던 것이 3티어. 3티어를 간단히 얘기하면 뭐 웨바스 DB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웨바스 DB 3티어 요렇게. 그러니까 웨바스 DB마저도 한 덩어리로 있었을 당시가 있었고 그것이 그래도 많이 이렇게 기능별로 이렇게 나뉘어진 구조를 3티어라고 하는데요. 자, 세 가지 티어인데 조금 내용이 좀 달라요. 이 웹을 이제 가리키는 거고 이게 와스라는 건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동작을 할 수 있도록 다이나믹하게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을 탑재시킬 수 있는 게 이제 와스고 DB는 말 그대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그렇게 이렇게 나뉜 거죠. 레이어 같은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조금 어려우니 여기까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아키텍처, 그러니까 어떤 모양이냐라는 부분이 아키텍처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하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정도 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것들을 API로 노출을 하기 시작했죠. API,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그러면서 이 단말 같은 경우는 API를 호출해야 했고 API로 이제 응답을 해줘야 됐던 그 통신 상황에 있어서 여기 부분, 어플리케이션과 어플리케이션이 서로 주고받아지는 것들을 어떤 API의 규약으로 정의를 해서 했고요. 자, API가 서로 흘러가는 모습들을 보면 API로 호출했을 때의 상황이 통신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HTTP라는 것들이 이제 프로토콜인데요. 프로토콜은 규약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통신 규약. API 정의는 이 개발에 있어서 개발자 간에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서로 어떻게 내용으로 주고받겠다. HTTP나 이제 이런 부분은 원래 정의된 통신 규약이 있어요. 그걸 따라서 이제 하게 되는데 상황을 보면 이제 이쪽 이게 서버 파트가 되고요. 이게 이제 클라이언트 파트가 되고요. 클라이언트는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이라고 했죠. 서버는 백엔드 개발인데 클라이언트에서 먼저 요청이 시작이 되고 서버는 응답해준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이때 이 주고받는 것이 네트워크상에서 주고받게 되어지는 거고요. 그 위에 데이터들이 오가요. 그러니까 서버에서 API를 제공한다라는 의미는 API를 호출할 수 있게 해주고 API가 응답을 해주는데 이때 주로 많이 쓰는 데이터는 뭐 제이슨 데이터라고 그런 내용으로 주고받아줘요. 근데 주고받아지는 거에 약간 밑단을 보면 주고받아질 때 기술적으로 HTTP라는 프로토콜을 이용한다라는 거죠.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오고 가지만 네트워크라는 거는 일종의 선로인 거고 HTTP라는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이 패킷들이 전달이 되어지는 거고 이 주고받아지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HTTP가. 자, 그 HTTP 밑에 TCP IP라는 게 있어요. 약간 네트워크 레이어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건데 TCP IP. IP라는 부분은 우리가 익숙할 거예요. 그러니까 서버의 IP가 이제 여기에 IP가 정의가 돼요. IP라는 건 어떤 서버로 찾아가는 프로토콜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 IP 지정된 IP로 접속을 한다라는 거고 그 IP에 가보면 지금 이제 요구되어지는 API 기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서버에서 응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이제 찾고 데이터를 주고받는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그 위에서 HTTP라는 거는 그걸 감싸고 있으면서 그 데이터들을 더 잘 주고받을 수 있게 또 통신 규약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프로토콜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API를 개발한다 라는 거는 이제 백엔드의 주요 개발 내용이 될 텐데요. 이건 개발 공부가 될 것이고, 자, HTTP나 TCP/IP를 공부하는 건 약간 네트워크이지만 개발자들이 알아야 되는 공부의 영역이 될 것이고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애플리케이션과 애플리케이션의 구조 또는 흐름의 상황, 모양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아키텍처는 이제 약간 개발자도 백엔드 개발자도 잘 알아야 되는 부분이지만 좀 전문적으로 이제 아키텍처링을 하는 사람들이 뭐 아키텍트라고 또 일을 하게 되고요. 자, 그 사람들이 전부가 아니고 이제 인프라 담당자들, 클라우드에서 어떤 서버들을 띄워주세요 했을 때 띄울 수 있는 그런 엔지니어들이 이제 인프라 담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설계해서 이 회사가 또는 이 서비스가 나아가야 돼요 라는 얘기들을 좀 하는 것이 이제 IT 컨설팅에 좀 해당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전반적이지만 그 우리가 전체 시스템을 가지고 한 군데씩 이렇게 터치하면서 설명을 드렸고요. 어, 이제 저는 어떤 영역에 있으시든 좀 전체 그림을 알고 자기의 파트를 준비하든 일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요즘같이 이렇게 서로 간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경우는 더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한 얘기들을 조만간 좀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준비되는 것들이 있으면 같이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